거기에 따른 보전적 복지, 무상 복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늘이 있어요. 거기서 저도 좀 들어보고 방류에 관한 이런 그 법체계를 갖춰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한테 뭔가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렀으면 합니다. 이번엔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선 중진의 영향력과 무게감을 성과로 보여주고 계신 분인데요. 또 지역 현안 사업만큼은 이제 발로 뛰면서 솔선수범하고 계신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을 모시고 여러 현안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부터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네, 그 지역구인 그 충남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네,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이제 공약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유치 과정과 또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찰병원이 지금 서울의 송파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91년에 이제 이전 신축이 돼서 시간도 오래됐고 당시 경찰관들은 숫자가 적었을 때고요. 지금 12만 명이 넘거든요. 네. 새로운 그 경찰병원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걸 어느 곳에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것을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이게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9군데가 이제 전국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19군데 중에 지금 말씀하신 충남 아산 지역이 이제 최종 선택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잘 아시지만 거긴 이미 이제 그 경찰 타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재개발원 또 그다음에 경찰 수사연구원, 경찰대학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바로 경찰병원에 들어서면 우선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또 양호하고요. 또 1년에 3만 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미 경찰타운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경찰관들을 위한 그런 의료 서비스는 가장 적지가 아니냐.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그 적지로 선택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됐고요. 이번에 결정해준 정부 당국하고 또 윤 대통령 공약이니까 공약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협조해주고 또 성원해준 그런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경찰들이 이제 다른 공무원하고 달라서 부상이나 이런 질병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많이 치유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똑같이 병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병원의 레벨이 상급 병원입니다. 소위 우리나라 네. 대학병원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최신의 시설과 또 장비 또 최고의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정말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또 중부권이가 조금 이 의료가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완공이죠? 지금 계획상은 27년인데요.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앞당길 수 있고 좀 더 빨리 개원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의료 수요를 충당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지역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그 오늘 3월에는 아산의 충남권역 재활 전문병원이 착공에 네네.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예. 이건 언제부터 추진하신 안건이었죠? 이거는 뭐 한 8년 전에 처음에 아.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추진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재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재활하면은 지금까지는 되게 물리치료나 어르신들 허리 아플 때 네. 그런 그 진료를 받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 수술서부터 심지어는 안과 거기까지 전부 최종적으로 재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짓는데 충남에서도 이제 아산에 그걸 짓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행정당국의 협조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 4월 달에 그걸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25년에 이것도 이제 완공이 되면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이기 때문에
아산 시민은 물론 주변의 천안이나 인근 지역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재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이것도 획기적인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활 전문 병원이 아산에 세워질 경우에 네. 또 어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과거의 재활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재활이라 물리치료, 정형외과에서만 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모든 네. 대부분의 전문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재활에 의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재활 전문으로 여기 특히 이제 노인들, 장애인들한테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고요. 지금 충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의료 그런 기관 내에서는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그런 의료 복지에 또 새로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의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건강을 이제 뭐 각별히 챙기시고 네.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그리고 재활 전문 병원이 이제 2025년부터 27년까지 네네. 굉장히 큰 성과를 이제 내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특히 이제 당뇨는 이제 국민의 만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예, 그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가 요즘에 또 특히 늘고 있어서 예. 또 이제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재작년에 소아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복지위에서 아직까지 이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이렇게 좀 더딘 것 같은데 왜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당뇨병 중에서도 지금 한 5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인 50만 명 정도가 소아,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병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이 어린이들 이 당뇨병 때문에 지금 이제 식생활이 개선돼 가지고 비만되거나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여기엔 예방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개별 당뇨병 이 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이걸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지금 당뇨병 가진 이 소아나 청년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가도 그대로 이거를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긴급하게 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걸 관리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대부분 이제 질병 관리나 이렇게 총론적인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개별 강론적인 법에 대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심내법, 심혈관이나 그런 법은 있는데 또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적인, 재원적인 또 이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른 지금 동의를 않고 있는데 정부의 존립 근거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업무상의 어려움과 재원상의 문제 또 이게 이제 막상 하게 되면은 많은 공무원들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센터를 만들면 센터에 있는 직원도 새로 뽑아야 되고 네. 이런 업무상의 과중함 또 기존의 법에 약간의 그 당뇨병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냐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선뜻 호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당뇨병 환자 또 그다음에 전문의들 행정당국 모여서 이걸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법안이라는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 이제 또 발의가 되면 또 순서가 있고 해서 안 됐는데 아마 네. 조기에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밝은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 국정원 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원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 대공 업무를 하면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 대공 수사권을 아예 경찰로 넘기자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면은 내년부터는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간첩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대공 수사 업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 이거야말로 국가안보에서 이게 핵심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그런 수단인데 이것을 그동안 국정원이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떤 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예외적인 걸 가지고 이 전체를 바꿔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다.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전직 경찰, 전직 국정원 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국정원이 과거에서 다소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걸 가지고 바꾸지 말고 그거는 그것대로 고치고 원래대로 국정원이 해온 대로 이거를 다시 환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찰도 수사권 받으면서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도 국정원이 주도하고 경찰이 이런 대공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바꾸지 말고 지금처럼 하되 국정원이 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것을 다시 환원하는 걸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에 경찰이 맡는 것을 경찰이 잘못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해외적인 그런 것도 있고 각국과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인적 자원의 그동안의 그 축적이나 또 업무 노하우나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새로운 기관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원래대로 하되 잘못된 것은 좀 다소 개선하는 걸로 해야지 아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꿔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대로 맞는 걸로 그 대신 국정원과 경찰이 업무 협조 체계는 그대로 더 유지를 하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이 법을 내게 되는데 글쎄 저희가 이제 우선 소수기 때문에 처리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야가 사실은 안보에 관해서는 뭐 따로 없지 않습니까? 협조가 돼서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 상황을 그 분위기를 이 흥행에 성공하는 뭐 지금 그 분위기다 아니면은 지나치게 과열 경쟁으로 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하나의 축제처럼 당대표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하나의 축제에서 당원들이 참여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당을 맡을 사람을 이제 뽑는 건데 이번엔 좀 저희들이 그런 기대와 다르게 좀 가고 있지 않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그 많은 당원은 물론 또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원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전당대회가 열리도록 우리 당 지도부나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우선 각 그 개별 후보들이 네. 그런 당대표 선거의 중요성, 공정성 이걸 인식을 해서 좀 본래 우리가 해야 될 원래의 모습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후보 간의 경쟁이랑 어디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 경쟁이나 또 당을 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의 경쟁이 돼야지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의 장단점을 서로 이거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뭐 지금은 내용이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실은 뭐 당원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그런 그 국정 수행을 해서 모두가 뒷받침하겠다.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 방법론에서 또 사람 선택면에서 서로 누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하는 거를 당원들에 맡기고 우선 후보자들이 그런 인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나 당원들의 걱정을 좀 헤아려서 우선 후보자들 자신이 좀 공정한 정책 경쟁, 비전 경쟁 그거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당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도 아마 그런 점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지 않을까. 우선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당내 전당대회이지만 사실은 국민들하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을 덜 끼치도록 저희들도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숨고르기를 다시 해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후보자들한테 또 당 지도부한테 선관위에 내가 계속 제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그 후보들이 이제 비전 발표회도 가졌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 목표는 같은데 그 네네. 과정에서 후보들과 이제 경쟁이 좀 이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좀 직접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좀 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특정한 후보를 위한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조금 그 개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실의 의견을 직접 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간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당 내부적인 그런 기능으로 해야지. 이게 언론에 바로 표출되거나 하면은 그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공정하게 또 당원이 선택한 사람하고 손잡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거다. 그런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혹여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네. 비공개적으로 하든지 네.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을 표시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방법은 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되면서 다른 오해와 또 그런 그 파장을 또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면서 계획하신 것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법안 발의 등 뭐 그 의정 활동 비롯해서 또 네네. 지역구 현안 등 좀 계획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뭐 그 오늘 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다니까 정말 봄날 같습니다. 네. 이 우리 국정에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 요새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난방비 문제도 있고 뭐 이 전기 요금도 많이 걱정들 하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뭐 지역의 어떤 수건 사업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좀 국민들이 뭘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뭐 그분이 하는 말로 정치는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들을 하는데 막상은 정치인들이 우리 안목과 우리 판단으로 다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과 괴리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조금 뭐 중진이라고 하니까 그런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저 찾아서 일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봄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아랑 앵커가 또 날씨하면 전문가인데 봄날이 계속 이어지나요? 당분간 온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봄날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용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